마지막으로 당신이 처음 해본 일이 언제였습니까? 처음 가본 길, 처음 읽은 책, 처음 걸어본 낯선 도시의 골목, 처음 만난 사람과 나눈 예상치 못한 대화.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의 느낌을.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눈이 조금 더 넓게 열리고, 세상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던 그 감각.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어떤 길로 걸으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제와 얼마나 달랐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을 반복으로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원한 것도 아닌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타인에게 지배당하게 된다. 여기서 타인이란 꼭 다른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이 지배합니다. 습관이 지배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는 너무 부드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편안함이라고 부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인간 정신을 어떻게 좁히는가.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옵니다. 달력을 보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날. 분명히 살았는데, 분명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남은 것이 없는 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간 압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을 때, 우리의 뇌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달이 일주일처럼, 1년이 한 달처럼. 반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때는 그토록 시간이 느리게 흘렀을까요? 왜 여름방학 2달이 지금의 몇 년보다 풍요로웠을까요? 매일이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처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뇌가 쉼 없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을 반복하는 자는 죽기 전에 이미 삶을 다 써버린다. 이것은 잔인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뒤집힌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선택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감옥.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합니다. 그것이 생존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적응 능력이 때로는 함정이 됩니다. 불편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편안한 것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익숙함은 감각을 마취시킵니다. 매일 보는 노을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은 더 이상 맛있지 않습니다. 매일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존재 망각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다. 버틴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삽니다. 버티는 사람은 불편함을 피합니다. 사는 사람은 낯설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버티는 사람은 익숙한 것들 속에 숨습니다. 사는 사람은 때로 자신이 낯선 곳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익숙함 속에 사는 것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삶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매일 조금씩 좁혀 들어옵니다. 마치 오래된 집처럼. 아무도 손보지 않으면 담장은 무너지고, 창문은 열리지 않고,
결국 방 하나만 남습니다.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원래 이렇게 좁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좁아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늙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인학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또렷하고 활기차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삶의 결론을 내린 듯 무겁고 닫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움을 계속하느냐, 멈추었느냐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몇 살이 되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배움을 멈춘 뇌는 기존의 회로만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곧 쇠락의 시작이다. 자연에서 정지란 없다.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니체가 말한 성장은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정신의 성장을 말했습니다. 내면의 확장을 말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넓어진 오늘의 나를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멈출 때 늙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철학적 진실입니다. 독서, 타인의 인생을 사는 간접 경험. 그렇다면 배움이란 무엇입니까? 학원을 다니는 것입니까?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배움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배움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를 넓히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배움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았던 창문 너머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했던 것들을, 두려워했던 것들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당신은 한 번 더 태어납니다. 조선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속의 파리에서 숨어 살아본 사람이 됩니다. 아마존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본 사람이 됩니다. 철학자의 긴 밤을 함께 지새운 사람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불멸이다. 한 번의 생이 아닌 여러 번의 생을 사는 것. 그것이 독서의 본질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독서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독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읽어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본 사람은 책 속의 한 문장에서 자신의 50년을 봅니다. 그 깊이는 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독서는 노년을 위해 만들어진 예술입니다. 영화와 다큐멘터리 세계를 넓히는 창문.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은 읽기가 힘들어요. 눈이 나빠서, 집중이 안 돼서. 그렇다면 영화를 보십시오. 다큐멘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영화를 오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때우기,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영화의 표면만 본 것입니다. 좋은 영화는 당신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당신은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랑을 지키려는 사람이 됩니다. 억울함을 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을 그 내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즉, 영화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사랑하는 동안 당신의 뇌는 실제로 그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바꿉니다.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합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한 편의 좋은 다큐멘터리는 당신을 아프리카의 사바나로 데려갑니다. 심해의 어둠 속으로, 히말라야의 봉우리 위로, 수천 년 전 문명의 유적 앞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당신의 정신은 세계를 여행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보는 자만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일상의 반경 밖에 얼마나 넓고 다양한 세상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은 넓어집니다. 여행, 익숙한 자아를 흔드는 경험. 그리고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른 곳에 가는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행은 당신을 흔드는 경험입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역할, 같은 언어, 같은 관계 속에서 같은 나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 가면 그 모든 역할이 벗겨집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혼자 서 있어 보십시오. 지도가 없이 낯선 골목을 걸어 보십시오.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한 끼 밥을 나눠 먹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본질을 만납니다. 나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아름다운 것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행은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경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행은 언제나 외부 세계에서 시작된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나라의 작은 마을도, 처음 걸어보는 옆 동네의 골목도, 낯선 것들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이라는 감각입니다. 처음이라는 감각이 있는 한 삶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 어색하게 뭘 이야기하냐? 다들 바쁜데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기존의 관계 안에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반복된 이야기들입니까? 오래된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직 오래된 관계만 있을 때 우리의 생각도 오래된 것들만 순환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직업,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은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내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 하나의 방식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정신을 열어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새로움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와 새로운 기술 두려움을 넘어서 스마트폰은 너무 어려워. 유튜브는 어떻게 쓰는 건지. 카카오페이는 무서워서 못 쓰겠어.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이런 말을 듣고 공감하신 적 있으십니까? 새로운 기술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것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것은 삶을 스스로 좁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뇌에 각인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기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두려움 앞에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를,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를,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를 모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배울 때,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볼 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꽃 한 송이를 주문할 때, 그 작은 성취들이 쌓여 당신의 세계는 다시 조금씩 넓어집니다. 두려움은 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신호입니다. 그 너머에 배울 것이 있다는 신호. 간접 경험조차 인생을 확장시키는 이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새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책도 잘 안 읽혀요.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접 경험의 힘입니다.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넓어집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저 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세계관은 확장됩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할 때 잔소리 대신 그래, 더 말해봐라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젊은 세대의 세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것. 평소에 지나쳤던 동네 카페 창문에 붙은 작은 안내 포스터를 읽어보는 것. 옆집 할아버지가 키우는 이름 모를 꽃에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배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삶의 확장은 반드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단 하나 더 넓어진 오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삶에 대한 통찰. 호주의 완화 치료사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용기 있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나는 너무 많이 걱정했고 너무 적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 두려워서 피했던 것. 이 나이에 뭘이라며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삶은 짧게 산 삶이 아니다. 가장 비극적인 삶은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삶을 살지 못한 삶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 단 하나의 새로운 것, 단 한 페이지의 책, 단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 단 한 명의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단 하나의 처음 해보는 것. 그것이 쌓일 때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단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달라집니다. 더 넓은 사람이 됩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의 정신적 젊음.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조각을 깎았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잃은 후에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했습니다. 들을 수 없었지만 내면에서 더 깊이 들었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계속 창조하고, 계속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위버맨 슈벌맨스키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들 이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초인으로 번역되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넘어서는 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넓어진 오늘의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틀렸으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낯선 것 앞에서 다치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자고 말합니다. 이 태도, 이 열린 마음, 이것이 나이를 뛰어넘는 젊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몸의 젊음은 시간이 앗아갑니다. 하지만 정신의 젊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아직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이다. 그리고 그 극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된다. 오늘 저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처음 해본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없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뜨면서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처음 해볼까?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책 한 권을 집어드는 것, 유튜브에서 가보고 싶었던 나라에 영상 하나를 틀어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그것이 삶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끝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출 때 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늘 함께하겠습니다.